안녕하세요. 서가경제입니다. 오늘은 장사꾼 그리고 사기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보실 거는 하와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하와이 호노룰루입니다. 신혼여행 때 여기서 차 대고 여기 배를 타고 어, 갔던 기억이 있는데 하와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하와이 지도입니다. 하와이는 8개 섬으로 이뤄진 나라가 아니라 나라였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하와이는 원래 미국의 자체적인 나라는 아니었었습니다. 순수하게 원주민들을 사탕수수 이 부분을 이제 미국 돈 있는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사탕 재배를 하면서 그 수익을 이제 챙기면서 그분들이 하와이의 왕 밑에 중간층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과 거래를 한 겁니다. 미국 기업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탕수수만 가져갈 게 아니라 땅도 사서 하면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층에게 야, 땅도 줘라 했더니 왕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면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 기업가들이 뭐 중간층과 뭐 결탁도 있었을 거고 밑에 이제 일하는 애들이 굶어 죽는 사태도 발생되고 여러 뭐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됐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왕 땅을 일부 떼줘서 기업가들에게 미국 기업가 땅을 떼주게 됩니다. 그러다 그 세력이 점점 커지고 또 부패한 중산층 애들은 땅을 또 넘겨주고 밑에 일하는 애들이 여기는 100원을 줬는데 저쪽에서는 120원을 줘. 저쪽 가서 일을 해. 붕괴, 다 먹어. 왕, 미국, 기업가. 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다 하와이 놀러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 왕이 있어요. 카메, 카메카메, 그 일본의 에너르기 팠을 때 그 말하는 거 있잖아요. 카메카메 한가 뭔가 그거. 요겁니다, 요거. 이 왕이 미국 기업가들을 다 쳐내고 좀 이제 세게 나갔나 봐요. 그래서 뭐 원주민들이 되게 많이 좀 존경했다 합니다. 원주민들이. 그러면서 다시 또 평화가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때 이제 미군이 군대를 끌고 옵니다. 잽이 되겠습니까? 6월 사태. 부패한 중산층 미군에 붙습니다. 왕과 일부 원주민 패배. 그렇게 하면서 미국이 이제 통상적으로는 하와이를 다 먹게 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가 기준을 없이 흐르다 보면 경제 이념에 무너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일본도 우리한테 그렇게 식민지화하면서 아마 이 하와이 사례를 베껴온 것이라 봅니다. 아무튼 하와이 사례를 보듯이 경제적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스며든 자본에 잠식이 되어서 결국엔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 이렇게 자본들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잠식에 의해 결국엔 그런 나라를 떠나 이점들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잘 정신 차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금 선물인데요. 금 선물이 지금 2012년도 정도 돼서 박스권 돌파해서 지금 거의 박스권 상단점에 와 있습니다. 하락을 할지 뚫을지는 저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래량 저 보이십니까? 이미 어떤 세력에 의해 물량이 제법 많이 이제 들어온 거죠. 저기서 뭐 한 줄이었다 그러면은 먹고 들어온 건데 저렇게 큰 봉이 많다는 거는 지금 저기에 거래량이 이제 사고 파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쉽사리 더 오른다고는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락이 한 70%. 다음 팔라듐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박스권 지금 뚫었습니다. 저는 전기차 부품이기 때문에 가스와 원유를 대체적으로 이 부분이 박스권 돌파해서 더 올라갈 거라 판단합니다. 천연가스인데요. 러시아 사태로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해서 2010년 사이에 치고 올라왔던 거 비하면은 아직 세 발의 피입니다. 원유 가격인데요. 원유 가격은 현 2015년에서부터 해가지고 박스권은 75불 정도의 박스권이었는데 지금 박스권 뚫고 100불 정도의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금과 마찬가지로 지금 100불은 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요것도 하락을 저는 요거는 90% 봅니다. 100불 이상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알루미늄, 팔라듐이랑 똑같습니다. 전기차 부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박스권 넘어서 한참 더 올라갈 겁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1% 했다 그러면은 한번 고려를 해봤을 텐데 0.25% 요거는 어림도 없다. 아연입니다. 아연도 지금 박스권을 뚫고 이제 막 뚫었습니다. 뚫고 아마 요새 2배 가격 올라갈 겁니다. 원유 가격 대비 전기차 부품주나 전기차 관련 에너지원은 지금 현 가격에서 2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배 내지 3배. 니켈도 마찬가지죠. 아마 니켈이 제일 많이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저 피레침 찍어 놓은 거는 테스팅입니다. 테스팅. 거래량 밑에 보이십니까? 저 적은 거래량으로 저거를 만들었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한율도 작년 10월에 저렇게 피레침이 있었었어요. 모든 이 차트에는 저는 차티스인데 모든 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뭐 안 난다 뭐 그런 것처럼 요런 거 만들어 놓은 거는 의도적으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마 박스권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승 100%. 전기차 관련주, 관련 부품. 다음 소맥인데요. 소맥이 이거 중국 그 2006년도에 뭐 중리 많이 할 때 그때 찍은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피레침 또 찍었습니다. 쌍바닥이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다행히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를 한 70% 보겠습니다. 요 미국 커피인데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일단은 계속 요거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방. 가장 중요한 이제 환율인데요. 환율 솔직히 말해 드릴게요. 엘리엇 파동에 의해서 요 선 따라 이거 우리 IMF 요게 그 중국이 이제 자빠진다고 막 했었을 때 요게 코로나 이렇게 와 있고요. 하단 가격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삼각 지점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요거를 돌파하는 순간 요 가격을 넘는다는 것이 엘리엇 파동, 엘리엇 파동인가? 뭐 이거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뭐 있어요 이게. 이거 차트를 엄청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군가 이쁜 차트. 지금 하단 가격 계속 높아지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 내려와도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1180원 그 자리가 요 가격 대비해서 저점인 자리인 겁니다. 근데 이까지도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난번에 방송했듯이 1210원 요거 지켜주면 더 살 거라 했잖아요. 지금 1500만 원치 더 샀습니다. 총 6천만 원입니다. 전 투자 금액이 6천만 원입니다. 달러. 지금 또 뭐 수익 구간입니다. 저는. 그리고 뭐 달러가 지금 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원화 가격 대비해서 1,000원 간다 칩시다. 그래봤자 저는 지금 포지션에서는 마이너스 600만 원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더 떨어지겠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던질 가격도 아니고 박스권이 1,000원에서 1,200원 이게 지금 기본 박스권이고 지금 현재 박스권 변화된 박스권은 변동 박스권 1,180원 2,000원입니다. 쫄 필요 있습니까? 한번 저 가격 갈 텐데 2,000원. 그리고 요거 항생인데요. 거기서 홍콩이 디폴트가 난다. 헝다가 여기 지금 있죠. 헝다. 중국 2대 부동산 및 건설. 헝다가 여기 홍콩 항생에 여기 들어가 있는데 작년 12월에 거래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지금 중국에 잘 나가다가 개판 치는 기업들이 대부분 여기 항생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홍콩 디폴트 난다고 해서 자료는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그런 자료들은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홍콩 정부 쪽에서 나름 신경을 좀 쓴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한국 채권 3년 수익률인데요. 지금 거의 8년간 아니지 10년이지 10년간 박스권 상단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정부가 4조 정도 투입해 가지고 일부 떨궜는데 다시 올라온 겁니다. 요거 홍콩 항생 떨어지는 이제 뉴스 기사고요. 비트코인 저는 이 암호화폐 기존에 달러가 있는데 굳이 이거를 써야 된다? 달러를 암호화폐로 전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암호화폐가 지금 인정한 나라가 어딥니까? 엘살바도르? 그리고 지금 뭐 멕시코에서도 한다죠.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얘네들이? 멕시코 갱인과 정부 반반 나눠서 어, 굴러가는 나라죠. 여기는 갱이 대통령이랑 친구예요. 정상적인 국가일까요? 이런 나라들이 암호화폐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돈들은 암호화폐다. 어둠.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암호화폐의 미래는 망이죠, 망. 중국도 정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조져야 됩니다. 고위 간부, 뒷돈, 암호화폐. 코스피 지수인데요. 제가 미국 연준에서 0.25% 올려서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좀 있을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2,890원. 근데 힘이 없습니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이유가 뭔지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음,
미국 시장 내에서는 그렇게 시장성은 미국에선 좋겠지만은 신흥국이나 타 다른 나라는 좋을 게 거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FOMC 연준이 정말 바보 같다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내부적으로도 0.5%나 1%를 때리고 뒤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완화적으로 하기를 원했는데 테스팅 한다고 0.25% 올렸어요. 테스팅을 통해서 다음 달에 올릴 거는 0.5%는 올려야 될 텐데 과연 차라리 뭐 잘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달러의 상승세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 대비해서 더 급격하게 올라갈 겁니다. 빨리 먹고 빨리 빠지는 게 낫죠, 뭐. 깜짝이야. 로스차일드. 이 사람 록펠러구나. 이 모든 장기판에는 뒤에 록펠러랑 로스차일드가 있습니다. 록펠러가 1조 2천억 달러. 보이세요? 호텔왕 게임 하고 있죠? 록펠러. 나라는 이들에 비해 꼭두가시일 뿐입니다. 100달러가 록펠러 모건입니다. 록펠러 밑에 모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영국은 두 번째 금리 인상. 우리도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일본 꼴납니다. 지금 슬슬 일본 또 뭐 부도설 같은 거 디폴트가 온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도 금리 동결했는데요. 방어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우리의 형제 나라 터키 아주 용감해요. 금리를 내렸지 미친 듯이. 이번에 사우디가 중국에 원유를 176만 배럴을 수입을 하는데 원화 결제하자고 제의를 했나 봅니다. 이거 결제하는 순간 중국도 이제 위안화가 긴축 통화가 되는 것인가? 모르겠네. 오늘 제일 중요한 걸 안 보여줬네. 요거는 제가 달러를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요. 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제 달러 수량을 대비해서 그냥 퍼센테이지를 나눠 놓은 겁니다. 총 통화가 1,200원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각 나라별로 비중이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아마 미국이 지네들 돈이니까 제일 비중이 많겠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미국이 뭘 했냐? MZ 발행을 마구마구 풀면서 돈을 이제 찍어냈단 말이에요. 거의 800원 가량을. 그리고 그중에 돈을 500원, 600원 정도는 자체 지네 시장에서 유통을 했고 나머지 돈들은 각 나라별로 또 흘러 들어간 겁니다. M1이겠죠. M2 발행한 다음에 여기서 M1으로 투자가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다 2022년 4분기 뭘 할 거냐? 통화 가치 수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뭐 우리나라 별 저것도 없는데 달러 오른 이유가 요겁니다. 러시아 돈들이 자체 미국 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들어간 부분이고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테이퍼링을 시작하면 각 시장별로 있던 달러 수량들이 줄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되게 긍정적으로 본 퍼센테이징입니다, 이게. 그렇게 빠지고 나서 다시 뭐 들어오기야 하겠지만
이 상태를 만들어서 원자재 값들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달러 바닥 적정 가격이 1570원, 1580원 요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잡기 위해서 암호화폐, 전쟁, 패권, 원자재 값, 요 가격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가 2,00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누가 이익을 보냐? 록펠러랑 로스차일드 그들입니다. 그들의 장기판에서 더블 베팅이 들어간 겁니다. 아무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편집은 저녁에 할 건데 아무쪼록 날씨도 풀리고 하니까 코로나도 풀리고 날씨도 풀리고 주말 여유 마무리 잘 하시고 투자도 제 방송 보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